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저는 오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18 박스터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GTS 4.0 모델을 좀 잠시 타게 됐습니다. 일단 지금 차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맞물리게 됐는데요. 이렇게 극악으로 막히는 도심에서는 좀 이 차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비를 제대로 좀 보기 위해서 트릭 컴퓨터를 좀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4000cc 자연흡기 6기통 엔진에 극심하게 막히는 도심에서의 연비는 좀 어떨지 이따가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차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, 여기 4시 방향에 있는 그 돌리는 스위치로 한 칸씩 움직이면은 모드가 바뀝니다. 제일 온순한 모드는 노멀 모드고요. 지금 노멀 모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가다서다 반복을 하는 이 구간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 것은요, 아이들링 스탑앤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,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많이 하는데요. 특히 좀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요,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가 됐을 때부터 이미 좀 시동을 끕니다. 네, 지금 이 표시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4km 정도 되면서부터 좀 그 시동을 끄는 동작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티어링을 좌우로 움직여 보면요, 이 차 홈페이지,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 가보면은 이제 모델별로 기본 사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위해서 볼 수가 있는데, 거기에 보면은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가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을 가볍게 해주는 옵션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스티어링은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.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다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요, 이 PDK 변속기가 굉장히 동력 체결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. 운전하시는 분의 오른발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울컥거리는 차가 될 수도 있고, 또 아니면은 잘 달래면은 그거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, 그런 차이가 더 극명하게 좀 나오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기어가 저단에서 1단, 2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등 뒤에서 이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좀 들려옵니다. 이 동력이 굉장히 빠르게 붙네요. 네. 요거는 이제 이 차의, 그러니까 PDK의 기본 특성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차를 주로 운전하시는 분의 그 오른발 습관에 학습이 그렇게 돼서 그런 좀 빨리빨리 동력을 붙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, 그거는 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지금 외기 온도가 이게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, 지금 40.5도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오늘 진짜 더운 날씨네요. 웬만하면은 이 소프탑을 열고 가겠는데, 이 40도의 내리쬐는 그 열살을 맞으면서까지 지붕을 열 그 용기가 저에게는 없네요. 그리고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, 굉장히 낮은 속도에서 스물스물 속도를 올라갈 때 굉장히 높은 단수로 빨리빨리 올리는, 네, 그런 특징이 좀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아무래도 배기량도 크고, 그 다음에 이제 토크가 넉넉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더라도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맞물려 가지고 엔진 회전수를 떨어뜨려서 그 연료 소모도 줄이고,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시프트업을 낮은 속도에서도 한다 하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이 718 박스터의 이 소프트탑은 완전히 이제 전 자동이죠. 전동으로 이루어지고요. 센터 콘솔에 있는 하나는 여는 버튼, 하나는 지붕을 닫는 버튼, 네, 그거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지붕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주행 중에도 시속 50km까지는 이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죠.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에 지붕을 열고 타다가 예보에 전혀 없던 갑작스러운 그 소나기를 만나게 됐을 때 주행하던 속도에서 조금만 낮춰서 어딘가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도 이 지붕을 닫고 다시 속도를 높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좀 불규칙한 기상에 대한 그 대처 능력도 좀 잘 갖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PDK가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보니까요, 이 동력을 붙일 때는 굉장히 빨리 붙이고, 그 다음에 다시 떨어뜨릴 때는 그 운전자의 오른발이 떨어진 다음에도 꽤 긴 시간 동안 이 클러치 연결이 된 채를 유지를 하네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오래 버티다가 이 클러치 연결을 이렇게 푸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군요. 이 차는 원래 좀 뻥 뚫린 데서 이 차의 그
특유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. 지금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막히는 데서 별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는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 배기가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군요. 등 뒤에서 당연히 좀 들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. 그리고 RPM을 좀 더 높이 쓰더라도 기어가 시프트업을 하지 않네요. 아까는 금방금방 노멀 모드에서는 시프트업을 하는 그런 특성을 봤었는데 스포츠 모드만 해도 그게 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.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이 PASM 댐퍼는 그러니까 가변식 댐퍼는 스포츠 플러스를 해야지 같이 이제 스포츠로 바뀌는군요. 아까 그냥 스포츠로 할 때에는 이 댐퍼는 노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그 스포츠 플러스를 할 때만 참고적으로 이 718이나 911 같은 그 스포츠카들의, 그러니까 포르쉐 스포츠카들의 PASM은 감쇄력이 2단계로 밖에 없죠, 설정이. 그래서 이제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멀, 그러니까 노멀하고 스포츠, 그렇게 이제 두 가지만 있습니다. 와, 외기 온도가 그러는 사이에 41도로 올라갔어요. 대단하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이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부하를 올려갈 때 그때 등 뒤에서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점이 좀 확인이 됩니다.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요거보다는 배기량이 작은 그 981 세대 박스터 스파이더 수동을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차도 이제 그 스포츠 배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배기량이 200cc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색, 그러니까 배기음의 음색 자체는 그때보다 오히려 좀 더 얌전해진 것 같아요. 좀 그런 특징이 있네요. 물론 고회전을 좀 써보고 지붕을 내리면은 또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붕을 닫고 주행을 할 때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도 재밌는 점이요, 여기에 이제 드라이빙 모드 버튼이 가면서 가운데 누르는 그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하죠. 이 버튼이 저는 터보차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연흡기 엔진인 이 GTS 4.0에도 이 엄지를 눌리는 버튼이 있네요.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기어가 바로 이렇게 낮아지면서 20초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됩니다. 지금 막히는 데서야 사실은 이거를 별로 쓸 일이 없긴 하겠죠.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응징해야 될 상대가 나타났을 때 쓸 수 있죠.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중간에 어떤 대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이 곧바로 또 스포츠 리스폰스가 이렇게 켜집니다. 그런 점도 좀 재밌습니다. 쓰고자 한다면 연속해서 계속 그 중간에 그 어떤 시간 제한 없이,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없이 재사용이 계속 가능하다 하는 점이 좀 확인이 됩니다.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뭔가 어딘가에 좀 음색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게 그 출처가 어딘지를 좀 모르겠습니다.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닐 거고요.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 좀 어딘가에서 좀 음색의 변화가 있네요. 그래도 걸걸하다, 이 정도면. 물론 이 차는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은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, 제가 이 차를 가지게 된다면 아무리 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이 좋아도 이렇게 막히는 데에서는 좀 끌고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 차한테도 좀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고요. 또 저도 그렇게 썩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이 PASM의 승차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차는 지금 앞뒤 20인치 휠 타이어가 꼽혀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변하는 이 도심에서의 이 노면에서는 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는 본격 스포츠카야 라는 다리에 힘을 꽉 준 그런 승차감은 아니다 하는 점이
그 PASM의 노말에서 좀 확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속도가 뭐 40km도 안 됐는데요, 벌써 기어를 4단까지 올렸어요. 네.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시프트업이 적극적이다 하는 점이 좀 확인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. 거의 매 10km마다 한 단씩 올리는 것 같아요. 지금 60km도 안 됐는데 벌써 6단에 올라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행 모드에 내가 설정한 주행 모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 PDK의 그 변속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좀 변화의 폭이 크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근데 보니까는 이 승차감이 이게 좋은 게 탈만하다 정도의 좋음이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락하게 이 요철들을 넘어간다 그런 느낌은 결코 아닙니다. 이 718 GTS의 PASM의 노말 모드에서는 단단하지만 탈만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무리가 없겠습니다. 근데 또 지금 약간 내리막을 가니까 아까 같으면은 더 기어를 높였어야 되는데 또 기어를 높이지 않고 가던 기어를 좀 물고 있어요. 그런 그 오르막 내리막에서의 그런 똑똑함도 좀 같이 가지고 있네요.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아주 느린 속도로 좀 어느 정도 공률이 있는 그런 코너를 좀 돌아봤는데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땅에 쫙 붙어 있네요. 이 PASM 노말은 이렇게 소프트해서 이렇게 탈만한 게 아니에요. 네, 단단하지만 탈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이렇게 멈춰가지고 아이들링을 할 때에는 약간 이렇게 그 박자가 있는 것처럼 그 엔진에서 그렇게 진동이 있네요.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이제 엔진이 꺼졌다가 꺼짐을 유지하는 시간 자체는 좀 매우 짧습니다. 끄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되 그 꺼짐을 유지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요, 밟히기 시작할 때는 좀 폭신함이 있고요,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깊이를 지난 다음부터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페달이 밟히고 있습니다. 보니까 지금도 엔진이 꺼졌었는데 굉장히 금방 그 시동이 다시 걸리죠. 막히었을 때 멈춰있는 시간이 길면은 얘도 좀 제 효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앞에와 옆에 시야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앉았을 때 전방과 전측방 시야가 좀 좋네요. 그거는 좀 이제 빠르게 주행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. 그 앞에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뭔가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가 대응을 하기가 쉬워지겠죠. 이렇게 도심에서 그냥 교통 흐름만 따라서 굉장히 낮은 RPM을 주행하면서 갈 때에는요, 얘가 어떤 4.0 엔진을 가진 큰 심장을 가진 그런 차라는 티를 좀 잘 안 내는 특징이 있네요. 단단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감쇄력만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게요. 여기 셰시 스포츠 셀렉티드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. 더 튀는군요. 네. 이렇게 천천히 갈 때에는 이 요철 하나하나를 굉장히 다 이렇게 타고 넘는 그런 움직임을 좀 차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속도가 붙고 그렇게 했을 때 노면이 불규칙하면 그때는 좀 더 다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. 근데 이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참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요, 밟았을 때 그 제동력이 높아지는 게 좀 어떤 갑자기 확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밟아도 안 쓴다든지 그 양쪽에 좀 절묘하게 그 중간을 유지하면서 직선적으로 제동력을 높여가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. 그야말로 운전자가 오른발에 힘을 주는 크기에 비례하게 이렇게 이제 차를 멈추어 세워준다라는 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뭐 자동차 회사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어떤 세팅 방법도 좀 다양한데요.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뭐 발을 얹기만 해도 차가 확 서는 그런 느낌으로 서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충분한 하드웨어를 잘 갖추고 있고 한데, 그런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그냥 살짝만 밟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제동력이 나오지가 않을 것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잘 세우려면 강하게 밟으셔라 하는 그런 말씀을
포르쉐를 운전을 할 때에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까 제가 이제 극심하게 막히는 곳을 주행한 다음에 연비를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. 지금 아까 리셋하고 나서 대략 8.4km 정도를 왔거든요. 거의 완전히 막히는 도로로만 왔죠. 그렇게 했을 때 연비가 지금 이 표시상으로 6.3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 배기량을 고려를 했을 때, 또 자연흡기임을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. 물론 이 차가 연비를 중시해서 나온 차는 전혀 아니죠. 네,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요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똑같이 즐기더라도 이제 연료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하시는 분은 주유소를 덜 자주 들락날락 거려도 되시겠죠. 또 이제 고급류가 또 권장인데 아무래도 주유소를 가야 되는 횟수가 똑같이 즐겼을 때 더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제가 이제 도심 연비가 6km대 정도 나온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. 거기서 조금 더 막히는 상황으로 계속 주행을 해보니까 연비가 이제 5.4km까지 떨어지기도 하는군요. 요거는 좀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꽉 막히는 데를 계속 갈 때 요 정도까지 나오기도 한다, 연비가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소프트탑을 닫고 다닐 때 외부 소음 유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아주 지붕이 제대로 있는 그런 막힌 구조의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이 소프트탑인 거 치고는 굉장히 외부 소음이 좀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잠시 뒤에 앞에 이제 터널이 나오거든요. 이 차가 배기 소리가 또 듣기 좋잖아요. 앞에 차가 없을 때 교통이 허락하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최대한 가속을 해 볼게요. 지붕을 다 열고 718 박스터 GTS 4.0은 어떤 소리를 운전자에게, 탑승자에게 선물로 주는지 그거를 한번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요? 자,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일단 바꿨고요.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로 또 바꿨습니다. 터널에 진입하면서부터 한번 좀 있는 힘껏 가속을 해 보겠습니다. 또 이 차의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. 아까 시내에서 정말 막히는 구간에서 이 초저속으로 다닐 때에는 모든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. 스티어링도 무겁고 서스펜션도 그냥 통통 튀는 것 같고 기어도 덜컹거리고 모든 게 그랬는데요.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경험이 역으로 바뀝니다. 역방향으로. 네, 점점 더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좀 속도를 높이면 높을수록 편안해지는 그런 좀 신기한 재주를 가진 그런 차입니다. 그리고 이 차를 이미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지시게 될 그 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,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이 차의 지붕을 열고 주행을 해보세요.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속도가 굳이 높을 필요도 없고요. 이 교통 흐름에만 따라만 가면 돼요.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그냥 지붕을 열고 달리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때 느낌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. 그 대신에 차가 꽉 막히는 도심 안에서는 여시는 거를 오히려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속도가 느리니까 일단 바람이 시원해지지가 않고요. 그 다음에 옆차에서 많은 열기가 뿜어져 오잖아요. 그거를 다 이렇게 몸으로 맞을 필요는 없겠죠.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운전의 재미를 알아간 지 얼마 시간이 안 됐는데 이 차를 갖게 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이 차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줄 거예요. 원래 자신감의 크기가 있다면 그거를 더 뻥튀기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줄 겁니다. 그만큼 차가 안정적이고 편하고 그렇거든요. 스포츠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하고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그렇지만 이 차에도 어디까지나 물리적 한계라는 것은 존재를 하고요. 그거를 건드린 이후에는 이 차는 미드십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응이 이 프론트 엔진이나 리어 엔진 차들보다 더 좀 이렇게 빨리 전개가 되고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
그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돼요. 네,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실 때는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프론트 엔진 차를 타듯이 너무 조향을 많이 하는 것을 좀 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만 돌리더라도요, 차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진심 부럽습니다. 네, 이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진심 부럽습니다. 부러우면 지는 건데, 네, 제가 졌네요. 또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, 이 포르쉐 718은 어떤 분들이 사시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이제 포르쉐 스포츠카에 입문하시느라고 좀 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포르쉐에서 이런저런 모델을 다 타보고 나서 잠시 다른 브랜드를 떠났다가 되돌아오실 때 또 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만큼 이 718은 그 매력이 남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요, 포르쉐 718 박스터 GTS 4.0의 일상 리뷰,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이 차를 이해하시거나 향후 또 선택의 기로에 계셨을 때 저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